애니메이션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인지. 넷플릭스로 라바가 넘어갔어요. 마이너리그는 유튜브, 메이저리그는 넷플릭스. 그렇게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쪽은 이미 끝났어요.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다시 보기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 엄청나게 큰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작가들 같은 경우에 작품을 완성하고 다 끝내면 넷플릭스 쪽으로 먼저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애니메이션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황인지. 물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큰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넷플릭스로 라바가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라바가 새로운 시즌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넷플릭스를 저희 친형이랑 해가지고 같이 보고 있어요. 친형이 볼 수 있게 아이디를 공유해 줘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터미널 이제 만들려고 터미널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메인에 라바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라바 뭐 들어왔나 보네 했는데 신규 시즌이 라바에 오픈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라바는 우리나라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어디 가서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슈, 성공, 그리고 풀뿌리부터 기어 올라온, 그래서 상위를 찍은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넷플릭스로 넘어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그런 곳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는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드라마라던가 혹은 예능 같은 게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되기도 하거나 혹은 같이 협업을 해서 방송국과 그다음 넷플릭스에 양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컨텐츠 제작 시장을 굉장히 많이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송국이 옛날에는 갑이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이 있거나 혹은 기획이 있으면 넷플릭스를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그걸 갖다 단독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함께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처음에 넷플릭스 들어왔을 때 에이 뭐 다시 보기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컨텐츠 시장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라바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번에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범인은 바로 너라는 거 나왔을 때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단독으로 뭐 제대로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옥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들었네 했어요. 뭐 이번에 로마라는 것도 나왔고 로마가 또 상을 탔어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옥자가 시사 뭐라고 해야 되죠? 영화 상을 타기 위해서 후보로 올라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로마는 상을 탔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밑에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작품이 넷플릭스로 개봉이 했는데요. 넷플릭스 로만 개봉했어요. 근데 그게 상을 탄 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헐리우드만이 아니고 전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에요. 그래비티라던가 혹은 칠드런 오브 맨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거장의 감독,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감독이거든요. 과거의 영화들도 정말 엄청납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다시 보기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컨텐츠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그 서비스 시장이 점점 잠식돼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영상 시장을 거의 대부분 잡아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넷플릭스가 잠식하고 있고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의 SNS와 같은 형상은 전부 유튜브가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를 잡았어요. 중국 빼고요. 이런 중국은 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마 북한은 위쪽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예 서버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미래 산업을 다 씹어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지금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기존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앞으로 그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바뀌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로봇가 배를 따고 있어요. 고추 따고 있고요. 그런 로봇들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고 있었던 노동시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인간은 점점 소비하는 그런 생명체로 변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놀이,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텐데 이미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그 시장을 잡아먹고 있고 현재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죠. 넷플릭스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지만 현재 디즈니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디즈니가 현재 계속해서 배급사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픽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폭스인가요? 폭스도 먹었고 21세기 폭스 그것도 먹었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러한 상황들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라바를 처음에 얘기했던 이유는 라바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장편 애니메이션의 최고봉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뽀로로를 만들었던 회사에 그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라바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라바의 가장 큰 장점은 슬래시틱, 대사가 없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라바는 해외에 나가서도 먹힌다. 거기다가 어른들을 위한 패러디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패러디 같은 것도 있다. 실제로 이번 시즌을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코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디에 내놔도 먹힌다고 했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됐다? 그거는 라바가 세계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현재 라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라바가 계속 24시간 풀 가동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바가 이제 전 시장으로 가려고 그런 거고,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랑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라바는 방송국에서 볼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라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쪽이 뭐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지만은 괜찮다면 TV로 가겠지만 굳이 TV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라바는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시즌제를 진행해 나갈 거고, 그러면은 퀄리티도 점점 올라갈 거고, 투자도 받으니까 좋고요. 그러면은 점점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제가 지금 라바를 말씀드린 거는 애니메이션 시장에 정말 탑을 찍은 애니메이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넷플릭스랑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이 손을 잡고 만들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면,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를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희한하게.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접니다. 실제로 봤어요. 재밌어요. 물론 처음에는 캐릭터를 잡냐고 그 특유의 개그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패러디라던가 이게 지금 13회인가 12회까지 나왔는데요.
8회인가 9회 이후부터는 그 캐릭터들이 부분 다 잡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즌2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옛날에 봤었던 그 라바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에 있었던 2화과 3화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뽀로로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라바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캐릭터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로 나가지 못하고 넷플릭스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라바는 뽀로로급입니다. 뽀로로급.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 뽀로로 만든 뭐 이름 까먹었는데 그 타요 만든 회사, 타요랑 뽀로로 만든 회사죠. 거기도 인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참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제가 면접을 못 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때 면접을 보러 갈 걸 몰아봤으면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을 텐데. 담당자분이 되게 저를 좋게 봐주셨거든요. 저놈은 약간 좀 대가리가 좀 깨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면접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저는 그쪽으로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와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던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의 객기라고 그러죠. 20대의 객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거의 우리나라의 탑을 찍고 있었던 애니메이션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는 반론으로 보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이 그렇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넘어갔다는 거고. 근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의 LG급이에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라바는 LG급입니다. 그런 회사가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서는 만들었다는 거는 앞으로의 그 활로 개척을 넷플릭스로 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넷플릭스를 당연히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국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자신들과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넷플릭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를 달라고요. 하지만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오리지널 시리즈로 가고 그 다음에 결국 협업해서 할 거는 협업해서 가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방송국은 을이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갑이 되는 거고요. 이미 이 시장이 저는 라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직 예능이나 드라마 쪽에서는 크게 나온 건 없어요. 물론 내가 범인은 너단가?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쪽 애니메이션은 이미 접수가 된 거예요.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능이라던가 혹은 영화도 봉준호 감독이 했지만은 그 이상 나오는 건 없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넷플릭스의 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유튜브는 마이너리그를 장식했습니다. 마이너리그를 전부 다 먹었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메이저리그라고 그러면은 유튜브는 마이너리그인데 마이너리그에 가끔씩 프로들이 오고 있어요. 가끔씩 프로들이 옵니다. 이번에 그 신세경 씨 들어온 것도 시작으로 해서 신세경 씨는 일주일 만에 10만을 넘겼어요. 일주일 만에 10만을 넘겼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 기점으로 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 나온 걸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날 뉴스가 올라왔는데 10월 11일날 뉴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18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날 봤을 때 13만인가 14만을 보고서는 그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이제 증가폭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이너 시장을 전부 다 잠식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처럼 거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 시장, 특히 저작권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컨텐츠 저작권 걸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올리자마자, 옛날에는 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자마자 바로 걸립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걸 또 찾아내긴 했는데 아마 또 바뀔 거예요. 이 아마 저작권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커질 거고, 영화라든가 혹은 게임을 가지고서는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자료화면을 잘못 쓰게 되면은 정말로 다 없어질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영화 채널 쪽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스토리에 관련된 그런 리뷰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영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영화 스토리 보려고 영화 이렇게 멍 때리고 보면서 보시는 분들 계시죠? 거의 대부분 그런 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상 이제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런 거 지금 영화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망할 거예요. 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최대 3년입니다. 3년 안에 전부 다 없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영상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해서 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엄청 세졌습니다. 올해 저작권 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보다 더 세졌어요. 현재 훨씬 더 세졌습니다. 저는 영상 만들기 때문에 알아요. 노래 같은 경우에도 원본 노래가 아니고요, 영화 속에서 불렀던 노래 같은 경우에도 맞으면은 무조건 다 걸립니다. 제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만들면서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OST도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OST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 속에서 그 컴퓨터가 부르는 노래예요. 거의 대사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그거를 걸리더라고요. 그게 저작권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시장을 모두 다 잠식했기 때문에 SNS의 탑입니다. 현재 탑입니다. 탑. 근데 얘네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가짜뉴스 같은 거는 건들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리그는 유튜브, 메이저리그는 넷플릭스, 그렇게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쪽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통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유통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텐츠, 특히 영상 컨텐츠 그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 쪽은 워낙 디즈니나 이런 애들이 세기 때문에, 워낙 자본이 크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지만, 제가 로마라는 작품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작품들을 만드는, 협업해서 만드는 거는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컨텐츠 퀄리티를 높이는 영상들이 넷플릭스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다시 보기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 엄청나게 큰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방송국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는, 왜 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을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 갑이죠. 방송국이 갑이죠. 근데 제가 을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한국어는 전 세계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작가들 같은 경우에 작품을 완성하고 다 끝내면 넷플릭스 쪽으로 먼저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유통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라바가 넘어간 거는 애니메이션 시장은 이미 끝입니다. 우리나라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은 이미 넷플릭스한테 먹혔다. 절반 이상은 먹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